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강사연수원장 박경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제량이라는 것과 학습량에 대한 차이를 좀 구별하고 싶은데요. 물론 그 말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과제는 말 그대로 학원에서 부여하는 의무 같은 거죠. 풀어야 한다 라는 양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 학습량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건데, 저는 그 둘을 꼭 구분하고 싶어요.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그 둘을 약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뭐 과제량이 곧 학습이 아니냐라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꼭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학생들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100문제를 내어주면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100문제가 되게 많아요. 느껴지는 게. 그런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100문제가 적어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나는 더 풀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제량을 말씀을 드리면요. 학원 입장에서는 크게 시기별로 과제량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로 보통 방학 시즌 있죠. 방학 기간, 그리고 학기 중 기간, 그리고 내신 기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 때 보통 이제 현행과 약간의 선행을 겸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교재가 2권입니다. 주로 수업에서 나가는 주교재 1권과 그리고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교재, 이렇게 2권의 교재를 풀게 되는데요. 모든 수업과 매번의 숙제가 같지는 않겠지만 과제량이 평균 문제수로 따지면 한 80문제 내외가 될 거예요. 근데 방학 때는 시수가 좀 많거든요. 보통 주 2의 수업이 방학 때가 되면 주 3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80문제, 한 100문제 정도를 이틀에 한 번꼴로 풀어오게 되죠. 뭐 월수금 또는 화목토. 그렇게 되고 학기 중이 되면 이제 한 권의 교재로 바뀝니다. 학기 중 교재. 그렇게 해서 한 과제량은 한 평균적으로 60문제 내외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 2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가는데 60문제 좀 적지 않나 라고 하는데, 레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60문제의 기준은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한다 라는 뜻이 좀 강해요. 이건 충분하다가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다소 조금은 적게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학기 중이 되면 사실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과목 공부도 하고, 또 특히나 수행평가, 그게 몰리면 숙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 60문제 내라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이제 100문제 이상이 돼요. 꽤나 많은 문제를 풉니다. 한 120문제 혹은 140문제를 풀게 되는데, 물론 내신 교재, 저희 학원 교재 내신 마스터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내신 마스터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충 프린트나 혹은 선생님들이 따로 제공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학생들의 그 습득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면 과제량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방학 때는 주 3회 수업 기준으로 한 100문제 내외, 학기 중은 주 2회 수업 기준으로 한 60에서 70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내신 기간이 되면 한 120문제 내외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많다, 또 어떤 분은 적다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학습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부여하는 과제량은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돼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정한 거예요. 정해진 법률이나 그런 건 없죠. 저희가 지도의 경험상 이 레벨 친구들에게, 이 층위의 친구들에게는 이 정도는 풀어야 한다 라고 정한 기준이 있겠죠. 그게 아까 그 양입니다. 근데 학습량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정도의 그 과제량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살펴보셔야 될 게, 다른 과목들이 다른 학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학원을 2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3군데? 한 4군데 정도? 그 정도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어떤 친구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좀 4군데 보통 다녀요. 근데 사실 4군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적지 않은 학원 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숙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학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처럼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숙제를 하고 또 다른 학원 숙제를 하고 뭔가 학원을 다니긴 다니면서 숙제를 하긴 하는데 얻어지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학원에서는 복습하라, 더 공부해라 라고 이게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들에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 이거는 학원 정리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린 건데, 물론 깊은 생각 학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학원을 다닐 게 아니라 좀 숙제가 좀 버겁다라고 말이 나오면 좀 의논을 하셔야 돼요, 학생하고. 그러면 너 숙제만 푸는 게 아니고 복습할 시간은 되니?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게 사실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자습을 한다면 좀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그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느껴지는 양도 좀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은 복습이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 학습량의 기준이 일단은 수업 때 배운 것을 복습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새롭게 풀 문제에 대해서 틀린 것들을 다시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당연히 다시 풀어야겠죠. 근데 그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문제를 풀 당시에 좀 책상을 정돈한다거나 좀 시간을 좀 마련해서 좀 온전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마련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문제 풀고 고민하고 그게 되는 게 정말 진짜 학습이라 생각해요. 문제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내신 기간이 되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평소에 숙제를 안 하는 친구도 더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막 문제를 풀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더 복습에 대한 테스트를 더 많이 해요. 내신 기간 되면. 그럼 애들이 실제로 숙제를 잘하는 친구들도 복습 테스트를 보면 많이들 좀 탈락합니다. 근데 다 이제 또 상담을 따로 해보면 선생님 저 숙제를 하긴 하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문제가 풀 뿐이지 다시 풀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다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문제 풀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다 풀었다, 틀렸다, 맞았다 라고 오는 게 아니고 틀린 문제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론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40분 고민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한 5분, 10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리 숙제를 마치고 학원 등원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수업인데, 금요일 6시 수업인데 한 5시 반쯤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는 거예요, 고민 내용을. 그렇게 하고 수업을 참여해야 이게 적절한 과제를 한 것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이들이 문제수를 떠나서 복습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그걸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어머니들께서 질문하는 사항 중에 또 하나가 깊은 생각은 과제량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적인 문제라서 제 경험상 숙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의 숙제를 하지 못하면 배운 것에 대해 습득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물론 수학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면 조금만 풀어도 아이들은 당연히 이해를 했겠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학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이 우리 학원의 도움을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 같은데 내신 기간 때 학원 한 개만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충분히 복습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까? 라고도 질문을 하세요. 왜냐면 의외로 소화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머니들에게 보이기에는 이게 여유롭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숙제도 꼼꼼히 했고 고민도 했고 복습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남았어요 더 해 라고 하면 좀 압박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요구한다면 학원을 더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해도 관계없는데 먼저 이렇게 학생들을 더 데리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원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들이 과제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말 학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방법대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버거워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학원을 더 다니기보다 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질문 받는 과외 괜찮죠. 질문 받는 과외 아니면 학원도 보면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질문만 하고 오는 자습과 질문을 해결하고 오는 그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곳을 가는 것이 낫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좀 높은 레벨이든 낮은 레벨이든 간에 문제를 많이 풀고자 하는 욕심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어머님도 갖고 계세요. 시험 전에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 하시죠. 사실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 좀 나쁘다? 라고 보긴 힘들어요. 접해보면 뭐 좋은 측면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총 3단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1단계를 풀고 2단계를 풀 때 1단계 것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때 소화의 기준 복습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2단계를 풀어봤자 1단계가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3단계를 풀고 싶은데 1, 2단계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풀지 못한다면 3단계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 목표는 아이들이 1, 2단계를 다 풀게 하고 3단계도 접해보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함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넌 어차피 1단계니까 1단계만 해 라고 하진 않아요. 약간 좀 다르죠. 너는 지금 1단계 이 상태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걸 좀 완벽하게 하자. 그런 다음에 되면 2단계를 시켜줄게 라고 꼭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조금 조바심을 좀 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상위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쌤 심화 문제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근데 어머니 어차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내신 기간 때. 학원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되게 선별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선별된 기출을 풀기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과제량과 학습량, 그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문제를 학원에서 충분히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과제량에 대해서 학생과 먼저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제시하는 과제량의 기준은 경험적인 기준으로서 레벨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 최소한인 겁니다. 그게 저희가 제시하는 과제량이고요. 그럼 최소한이 다 되었다면 추가로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번 더 물으셔야 돼요. 학생하고 너 복습은 되고 있니? 이를테면 엄마가 만약에 이 문제를 탁 짚어서 너 풀 수 있니? 라고 하면 네! 라고 이게 나온다면 추가로 더 시킬 필요가 있죠. 그때는 차라리 학원쌤과 조금 더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집을 추천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학습법을 더 추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문제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